안녕하세요. 오늘은 CSS 포지셔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CSS 요소를 위치를 잡아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CSS 포지셔닝이 처음에 이해도 쉽지 않지만 활용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특정 요소를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무리 복잡한 포털 사이트도요, 일단 마크업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다음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만약에 CSS를 다 꺼버리게 되면, 즉 마크업만 표시하게 되면 이렇게 대부분의 링크와 그다음에 목록, 이미지, 텍스트 이런 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한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보기에 좋지도 않죠. 그래서 여기에 CSS를 적용을 해서 배치를 해주면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아까처럼 일렬로 쭉 나열되어 있던 것을 가로, 세로로 적당하게 끼워 맞추는 방법이 바로 CSS 포지셔닝입니다. CSS 포지셔닝에서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을 가장 먼저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박스 모델에서 너비를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박스 모델에서 width 값은, 우리 흔히 사용하는 width 값이 콘텐츠 영역의 너비를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배웠었죠. 그리고 그게 기본 값입니다. 그런데 이 박스 모델에는 콘텐츠 영역뿐만 아니라 패딩, 좌우에 패딩도 있고 좌우에 테두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소들을 배치할 때 고려해야 될 너비 값은 콘텐츠 영역의 너비뿐만 아니라 패딩과 테두리까지 고려한 너비 값이라는 거죠. 나중에는 하다 보면 패딩 값하고 너비 값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거나 빠뜨린다거나 그래서 배치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기 싫다. 콘텐츠 영역의 값뿐만 아니라 패딩과 패딩과 테두리까지 다 합쳐서 width라는 값으로 사용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사이트들을 다니다가 이제 여러분이 레이아웃을 공부할 때는 여러 사이트들 CSS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럴 때 박스 사이징이 보더 박스라고 지정된 곳은 이 전체 박스 모델의 너비 값을 콘텐츠 영역이 아니라 패딩과 테두리까지 포함해서 width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박스는 박스 사이징을 콘텐트 박스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지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기본 값대로 이 width 300픽셀이라는 값이 단순히 콘텐츠 영역의 300픽셀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박스처럼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하게 되면 width 300픽셀이라고 했을 때 이 300픽셀 값이 좌우의 테두리 값 4, 좌우의 패딩 값 합해서 60, 64를 제외한 236만의 콘텐츠의 너비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알고 필요할 때는 보더 박스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CSS 포지셔닝에서 플롯 속성이라고 있는데요. 플롯이라는 건 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는 이렇게 일렬로 쭉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에서 벗어나서 왼쪽에 떠 있게 만들거나 오른쪽에 떠 있게 만드는 거죠. 플로트 레프트라고 하게 되면 왼쪽에다가 떠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플로트 레프트 그러면 그 왼쪽에 떠 있던 것에 붙어서 다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서 붙게 됩니다. 세 번째까지 플로트 레프트라고 그랬으니까 계속 가서 먼저 플로트 레프트 했던 요소가 가서 계속 붙어요. 마지막은 플로트 라이트. 그럼 얘는 네 번째는 오른쪽에 가서 붙는 거구나. 그래서 화면의 가장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할 때 레프트와 라이트를 이용해서 좌우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을 보시면 첫 번째 박스와 두 번째 박스에는 플로트 레프트라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박스 1이 가서 왼쪽에 붙고 다음에 오는 박스 2가 다시 그 뒤에 가서 붙어요. 근데 세 번째에는 플로트 속성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서의 흐름대로 여기
전체를 차지하는 박스 모델처럼 width 값이 100%가 되도록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박스 4에도 아무 값도 주지 않았다면 박스 3에 바로 붙어가지고 계속 표시가 돼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위에서 적용됐던 플로트 속성을 다 버리고 새로운 문서 흐름을 만들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클리어 레프트 또는 클리어 라이트 또는 클리어 보스를 이용을 해서 위에 플로팅 흐름과 다르게 새로운 문서 흐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게 이 포지션 속성인데요. 요소들을 배치할 때 어떤 값을 이용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지션 속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은 static과 relative, absolute, fixed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static이라는 것은 그냥 앞에 나온 소스 순서대로 차곡차곡 배열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할 수는 있어요. 대신 좌표 값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 넣겠다라고는 못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소스를 보시면요. 박스 1이 플로트 레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역시 플로트 레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가서 이렇게 붙기는 해요. 붙기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간다거나 좀 더 내려온다거나 이렇게 특정 좌표 값을 줘서 좌우로 움직인다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값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문서 흐름대로 배치되는 거예요. 렐러티브는 자연스럽게 문서 흐름대로 배치되긴 하는데 레프트나 탑 이런 값을 이용해서 요소의 위치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박스 1과 박스 2가 똑같이 플로트 레프트를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에 보았던 얘처럼 좌우로 나란히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두 번째 박스가 포지션 렐러티브라고 했어요. 렐러티브 속성 값은 레프트나 탑 값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원래 가려고 했던 이 위치에서 왼쪽으로 50픽셀, 그러니까 마이너스 50픽셀이니까 왼쪽으로 50픽셀, 그리고 탑이 30픽셀, 그러니까 아래로 30픽셀 내려간 위치에 표시해라. 그래서 원래 표시되어야 할 스태틱이었을 때 표시되어야 할 위치에서 레프트와 탑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까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앱솔루트는 그러니까 문서의 흐름대로 자연스럽게 배치되는 게 아니라 그냥 뚝 띄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이 앱솔루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모 요소 또는 조상 요소 중에서 포지션 렐러티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소스가 정확하게 안 나와서 그러는데요. 자, 이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스를 한번 보시면 이 안에 div라는 그러니까 id가 랩인 영역으로 5개의 박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박스에서 포지션 앱솔루트를 쓰기 위해서 밖에다가 임의대로 랩이라는 id가 랩이라는 div 영역을 만들고 그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부모 요소로 렐러티브를 지정을 해 놔야 그 안에 있는 요소에서 앱솔루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의 좌표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CRD 요 첫 번째 요소는 탑 제로, 레프트 제로. 그래서 첫 번째 사각형은 맨 왼쪽 모서리에 붙었어요. 두 번째는 탑 제로, 라이트 제로. 오른쪽 위에 붙었어요.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고 마지막은 탑에서 100픽셀,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100픽셀, 왼쪽에서부터 100픽셀 되는 위치에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표 값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려면 포지션 앱솔루트여야 하는데 이 포지션 앱솔루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부모 요소가 렐러티브여야 합니다. 포지션 속성 중에 마지막 값은 fixed입니다. fixed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한다는 얘기예요. 딱 그 위치에다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때 fixed는 부모 요소가 아니라 브라우저 창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값을 계산을 합니다. 좌표 값을.
앞에 봤던 이 앱솔루트는 이 부모 요소가 여기 사각형 div 랩이라는 div 영역이었죠. 그럼 이 div 영역의 왼쪽 꼭지점을 0,0이라고 보는데 픽스트는 브라우저 창의 맨 왼쪽 모서리 부분, 이 부분을 0,0 위치로 기준점으로 시작을 하고 좌표값을 계산을 합니다. 자, 오른쪽 주황색 사각형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픽스드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정을 할 것이고 탑 위에서 5픽셀, 라이트 오른쪽에서 5픽셀 되는 위치에다가 50 곱하기 50의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픽스트를 했기 때문에 화면을 밑으로 스크롤을 하더라도 이 사각형의 위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탑, 라이트 이 값을 지정하는 게 모두 이 브라우저 창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표를 정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저빌리티 속성이 있어요. 비저빌리티 속성은 화면에 보이게 할지 보이지 않게 할지를 결정하는 속성입니다. 기본값은 비저블이기 때문에 화면에 그 해당 요소가 표시가 되는데 그 부분을 감추고 싶다. 그러면 비저빌리티를 히든이라고 지정을 합니다. 히든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요소가 화면에서 사라져요. 이미지 3개가 있는데 두 번째 속성을 히든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속성이 있던 자리가 그대로 남습니다.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에서도 요소를 감추는 값이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논 하게 되면 해당 요소가 사라집니다. 단 그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이 남지 않고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바짝 붙어서 표시가 되죠. 두 가지를 용도에 따라서 구별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살펴볼 속성은 Z인덱스 속성입니다. Z인덱스 속성은 여러 개의 요소를 쌓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웹 문서의 내용은 일렬로 쭉 표시가 되기 때문에 겹치지 않지만 CSS를 이용을 해서 좌표를 지정해 주다 보면 요소와 요소가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겹치는 순서를 결정하는 게 Z인덱스 속성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사각형이요. 3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순서가 첫 번째 B1, 1번이라는 거, 2번 B2, 세 번째 B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스가 나열된 순서대로 1번이 밑에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2번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3번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로 Z인덱스를 지정하지 않으시면은 소스 순서대로 겹쳐지게 되는데요. 내가 두 번째 나타난 이 노란색의 Z인덱스 값을 3이라고 하겠다.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와요. 작으면 맨 밑에 깔리는 거거든요. Z인덱스 값을 3이라고 B2에다 지정을 해주면 다른 요소들보다 더 위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Z인덱스 값을 이용을 해서 가장 밑에는 배경 이미지를 깔고 그 위에 다시 어떤 캐릭터 그림을 올리고 그렇게 해서 캐릭터 그림을 애니메이션을 시키면 배경 이미지 위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처럼 꾸밀 수도 있어요. 자, 다단이라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처럼 2단 편집, 3단 편집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CSS에서 다단을 만들 때는 칼럼의 너비 값을 얼마로 할 것인지 너비를 고정해 놓고 단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수를 지정을 해 놓고 단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단의 너비 값을 150픽셀씩 지정을 하겠다. 그리고 화면이 커지면 단의 개수가 많아지고 화면이 적어지면 단의 개수가 줄어들더라도 무조건 너비 값을 고정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컬럼 위드라고 이 속성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화면에 나타날 단의 개수를 꼭 맞춰서 표시를 해야겠다. 단의 개수가 3개, 4개 이렇게 개수를 지정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컬럼 카운트를 사용을 해서 개수를 정해 놓으면 화면이 아무리 넓어져도 3개고 좁아져도 3개가 됩니다. 즉 개수에 맞춰서 단이 나눠지죠. 앞에서 살펴본 칼럼 위스나 칼럼 카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 문서 전체를 가지고 단어로 다 나눠버리는데 내가 특정한 위치에다가 앞부분은 그냥 두고 이렇게 제목 3단계 제목 H3를 사용한 곳에서만 칼럼을 나누고 싶다. 그 H3라는 태그 앞쪽에서만 break before 칼럼 그래서 그 부분만 칼럼으로 나누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있는 부분은 칼럼이 나눠지지 않고요. 뒷부분에만 칼럼이 나눠집니다. 또 칼럼을 만들 때 여러 단어로 표시를 하다가 특정 부분에 가면 칼럼을 합치고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다단으로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단으로 합쳐서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칼럼 스팬을 사용을 합니다. 칼럼 스팬은 속성 값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1인 값은 칼럼 하나만 합치겠다는 거고 all은 칼럼 모두를 합쳐서 하나로 표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표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에서 제목을 나타낼 때 캡션이라는 태그를 사용을 하는데 이 캡션 태그는 무조건 표 앞쪽 가운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캡션을 화면 밑으로 옮기고 싶다면, 그러니까 표 밑으로 옮기고 싶다면 캡션 사이드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바텀이라고 지정을 하면 표 아래쪽에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표 스타일에서 보더 속성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보더 속성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두리를 만드는 속성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의 테두리를 만들어 줄 때는 표를 만들 때 테이블 태그를 사용을 하고 그 안에 td 태그를 이용해서 셀을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 대한 보더 값하고 안에 각 셀을 표시하는 보더 값하고 두 개를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테이블 태그와 테이블 태그 안에 있는 td 태그에 각각 테두리 값을 지정을 해줬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밖에는 솔리드 실선으로 표시를 하고 안에 있는 셀은 다티드 점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화면에 이 밖에 있는 표의 테두리와 셀의 테두리 사이에 간격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기본 값은 두 줄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것을 한 줄로 표시를 하고 싶다면 보더 컬랩스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보더 컬랩스라는 속성의 값을 컬랩스라고 지정을 하면 하나로 합쳐지고 세퍼레이트 또는 지정하지 않으면 두 줄로 표시가 돼요. 앞에서 지정한 값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보더 컬랩스를 컬랩스라고 지정을 해주면 밖에 있던 실선의 테두리, 그러니까 표의 테두리와 안에 있던 점선의 셀 테두리가 합쳐져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표에는 보더 스페이싱이라는 속성도 있어서 셀과 셀 사이의 거리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더 스페이싱 값을 지금 여기 두 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값이 하나이면 수평거리하고 수직거리가 같고요. 값이 두 개이면 처음 것은 수평거리, 즉 가로거리, 이 밖의 테두리와 그러니까 이 표의 테두리와 셀과 셀, 요 사이의 수평거리를 20픽셀로 지정을 하고 10픽셀은 수직거리, 위아래 간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밖에 있는 표 테두리와 셀 사이의 간격, 셀과 셀 사이의 간격, 이 수직 간격을 10픽셀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보더 스페이싱을 이용을 하면 셀과 셀 사이를 뭐 많이 띄워놓거나 좀 좁게 만들거나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empty 셀이라는 속성도 있는데요. empty 셀은 빈 셀이 있을 경우에 이 빈 셀들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지, 빈 셀을 그냥 화면에 셀처럼 표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빈 상태로 남겨둘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표는 empty 셀을 show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empty 셀도 빈 상태로 그냥 셀처럼 표시해 줘라. 그러면 왼쪽 화면처럼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표는 empty 셀을 hide, 감춰라. 비어있으면 아예 셀로 표시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 오른쪽 그림처럼 빈 셀은 아예 빈 공간으로 나옵니다. 내가 빈 셀을 특별히 처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empty 셀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표는 width 값이나 height 값을 이용을 해서 그 크기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표는 width 값을 300픽셀로 지정을 했고요. 표 안에서 패딩 값을 10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 테두리에 붙지 않고 내용이 적당하게 떨어져서 보이게 표시가 됩니다. 그럼 테이블 레이아웃은 셀 안의 내용에 따라서 너비 값이 변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고정해서 표현할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fixed 그러면 고정을 하는 거예요. 셀 너비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셀 내용이 점점점 길어지면 줄바꿈을 해버리고 너비 값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오토라고 하거나 따로 지정을 하지 않으면 내용이 길어지면 길어지는 대로 바로 그냥 셀 너비가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늘어나면서 표시가 됩니다.
표에서 많이 쓰이는 속성은 역시 정렬 방법이에요. 수평 정렬 방법을 지정하고 싶으면 텍스트 얼라인.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텍스트 스타일에서도 똑같이 사용했던 거죠. 레프트나 라이트나 센터를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직 정렬은 vertical align을 이용을 해서 탑이거나 바텀이거나 미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탑은 맨 위에, 바텀은 맨 아래쪽에, 미들은 중간쯤에 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단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표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